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오늘 약간은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레깅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등산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주로 하는 액티비티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MZ세대의 등산이 굉장한 유행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게 등산 레깅스였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보기 싫다. 왜 저런 부담스러운 걸 입고 가냐. 나는 괜히 내 눈이 민망하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사실 좀 그걸로 저도 악플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좀 좋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꼭 거기다 대고서 완전히 희롱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좀 마세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여튼 근데 제가 등산 레깅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거의 인스타그램이나 산에서 봐도 요즘 대부분 한 20, 30대 등산을 즐기시는 여성분들은 레깅스를 많이 착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레깅스를 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진짜 편해요. 진짜 거의 몸 같거든요. 몸에 착 달라붙어서 제가 뭐 다른 바지들을 입고 등산도 많이 해봤는데 등산할 때 바위를 이제 올라갈 때 다른 좀 허벅지 뒤쪽이 뻣뻣해서 올라가기 힘들고 불편하고 좀 거슬린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레깅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게 일단 한몫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가격도 저렴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등산 바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브랜드 등산 바지들은 뭐 하나를 구매를 하면 거의 한 20만 원 이 정도로 10만 원? 아무리 싸도 10만 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한 20만 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이 레깅스는 2만 원이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깅스를 컬러별로 10개를 사도 이 바지가 하나면 사실 처음 입문을 하면 저도 당연히 레깅스를 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7년에 하와이에서 처음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하와이는 등산 바지, 등산 용품을 착용하거나 뭐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제로예요. 0명. 거기에서 등산을 하는 이제 한국인들도 다 레깅스에 브라탑을 입고 산행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나시에 레깅스를 입고 등산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 진짜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뭐 사실 뭐 체구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전부 반바지 아니면 진짜 러닝하는 복장으로 오르고 남성분들도 막 진짜 위에 안 입고 약간 수영복 같은 반바지만 입고 막 산 뛰어다니시고 막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또 물론 다릅니다. 기후가 달라요. 사실 한국도 등산을 하면서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기온은 아니고 날씨가 좋은 편이지만 하와이는 아무리 더워도 온도가 높아도 습하지가 않아서 땀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분명 난 더운데 땀이 안 나. 시원해. 바람이 함께 부니까 또 거기가 섬이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니까 완전 선선해서 땀이 안 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능성 옷을 굳이 안 입어도 되는 거거든요. 기능성 옷을 이제 더운 계절에 입는 이유가 땀이 났을 때 안 마르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능성 의류가 필요한데 거기는 뭐 땀이 날 일이 없으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이제 대한민국 산들은 암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암산을 오르면서 이제 바위 같은데 레깅스가 찢어질 우려가 있어서 질기고 튼튼한 등산 바지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암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하와이 사람들이 등산복을 안 입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산들도 그렇게 위험한 산은 솔직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코스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만약에 진짜 암벽이 많고 암산이 많은 산 혹은 좀 유명하지 않아서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는 산들이 있어요. 그런 산들에 만약에 반바지를 입고 간다 하면 풀독을 옮을 수도 있고 풀에 쓸릴 수도 있고 진드기도 위험하고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발에
다리에 흉터도 날 수 있고 위험 요인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우리 어디 갑니까? 뭐 많이들 가는 게 아차산, 관악산, 인왕산 이런 산 갈 때는 저는 솔직히 레깅스를 입어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MZ세대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등산 브랜드들에서 등산 전용 레깅스를 또 내고 있어요. 그런 레깅스들을 보면 또 소재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있는 등산복으로 유명한 제가 바지들을 몇 개를 사서 입어봤는데 사실 여름용이면 당연히 원단이 얇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단이 얇아지면 어쩔 수 없이 내구성이나 뭐 찢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레깅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레깅스를 신어서 사실 뭐 넘어져서 찢어지면은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여름용 이렇게 얇게 나온 고가의 브랜드 바지들도 넘어지면 찢어지는 거는 사실 매한가지예요. 저희가 뭐 갑옷을 막 입고 가는 거는 아니니까 뭐 이런 소재 같은 면도 하나의 몫을 하겠지만 가장 좀 갈등이 심한 거는 나도 보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지만 이왕이면 등산을 이제 하실 때 사실 뭐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시면서 이제 뭐 그런 힙의 아주 선명한 라인들을 봐야 되니까 저도 뭐 최대한 조금 엉덩이를 가려지거나 아니면 허리에 뭘 묶고 가거나 이렇게는 조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사회문화 시간 이럴 때 배울 때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었을 때도 파장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막 길에서 그런 걸 몇 센치고 이런 거 재고 벌금 내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의 그 변화의 과정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능적으로나 등산을 할 때 무리하는 복장은 아니다. 당일 산행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종주를 가거나 추운 계절 아니면 비가 올 수도 있거나 이럴 때는 바지가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면 기능성 바지가 괜히 기능성이 아니거든요. 얘가 땀 흡수는 잘 되는데 물에 젖었을 때 얘네들은 건조가 굉장히 빠른데 그에 비해서는 잘 건조되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레깅스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고 편하고 그리고 땀이 생각보다 흡수가 잘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단거리 산행 혹은 날씨가 좋을 때 이럴 때는 신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방수, 방습의 효과는 좀 약하고 강도도 약한 편이라서 찢어지기 쉬워서 부상을 입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조난이 우려되는 장거리 산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 개발되지 않는 등산로를 산행을 할 때 혹은 계절이 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방수, 방습의 기능이 필요한 계절에는 레깅스보다는 등산 바지를 착용하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당일 산행용 그럴 때는 또 충분히 사용을 할 만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받아들이기엔 너무 약간 쇼킹한 의상이기 때문에 좀 중요 부위를 가려서 입으면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